형, 법정에서 봅시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차남이 던진 이 한마디로 30년을 함께한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남긴 100억 원의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죠. 이건 단순한 돈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여온 증오, 질투, 그리고 무시당한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전쟁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사남매가 마지막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머니 박영숙 여사, 향년 78세의 영정사진 앞에서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장남 김준호 55세는 VIP실에서 조문객을 맞이했고 나머지 세 남매는 일반 조문객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형님, 어머니 유언장은 언제 공개하실 건가요? 차남 김민수 53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례 끝나고 얘기하자. 지금은 아니잖아. 장남의 차갑고 단호한 대답. 그 순간 차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구나. 장례식이 끝난 지 3일 후 사남매는 장남의 사무실로 소집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40평짜리 CEO 오피스였죠. 변호사 한 명이 동석한 가운데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고인 박영숙 여사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합니다. 총 재산 약 103억 원. 강남 아파트 세 채 시가 45억. 상가 건물 2개 동 시가 38억. 예금 및 주식 20억. 그리고 충격적인 분배 내용. 장남 김준호에게 총 재산의 70% 약 72억 원. 차남 김민수에게 10% 약 10억 원. 삼남 김태수에게 10% 약 10억 원. 막내 김지은에게 10% 약 10억 원. 순간 사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차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72억? 우리는 각각 10억? 유언장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의 기계적인 대답. 이게 말이 돼? 7배 차이가 난다고? 삼남 김태수 50세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조용히 해.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셨어. 장남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오빠, 이거 뭔가 조작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쓰셨을 리 없어. 막내딸 김지은 47세의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장남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어머니 친필이야. 필적 감정도 다 끝났어. 공증도 받았고. 2019년 3월 20일 작성된 유언장. 어머니의 친필이 분명했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이 유언장 쓰실 때 형님 혼자 계셨죠? 차남의 날카로운 질문. 그래서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셨을 때잖아요. 치매 진단도 받으셨고. 순간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너 지금 내가 어머니를 협박했다는 거야? 저는 그런 말 안 했는데요. 형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 보니 뭔가 찔리시나 봐요. 당장 나가. 장남이 폭발했습니다. 그렇게 사남매의 마지막 만남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주 차남 김민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2020년 1월 8일 소장 접수. 차남의 대리인 변호사는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유언 당시 고인의 의사능력 결여. 고인 박영숙 여사는 2018년 11월 서울대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언장 작성 시점인 2019년 3월 이미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의료 기록이 첨부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MMSE 인지기능 검사 점수 19점 정상 24점 이상. 2019년 2월 MMSE 점수 16점으로 하락. 2019년 3월 단기 기억력 현저한 감퇴. 유언장 작성 당시 어머니는 전날 먹은 식사도 기억 못하시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분이 100억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둘째, 장남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장남 김준호는 2018년 이후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면서 다른 자녀들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만 어머니를 모시며 유언장을 받아냈습니다. 통화 기록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차남이 어머니께 전화했던 기록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47통. 그중 연결된 통화 단 3통. 나머지는 모두 장남이 받아서 어머니 주무신다, 컨디션 안 좋으시다며 끊었다는 내용. 형님, 이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어머니를 고립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장을 받아낸 겁니다. 차남의 주장에 삼남과 막내도 동참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장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반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명료하셨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공증인 앞에서도 모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공증 당일의 영상이 채출되었습니다. 영상 속 어머니는 비교적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 재산은 준호에게 대부분 주고 싶습니다. 준호가 회사를 키웠으니까요. 어머님, 확실하신 겁니까? 네, 확실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차남은 치를 떨었습니다. 저건 연습시킨 거야. 분명히. 2020년 6월 15일 첫 번째 재판. 법정에는 냉랭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사남매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원고 측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차남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 피고 김준호가 2018년 이후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삼남 김태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형은 어머니를 감금했습니다. 감금이라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2018년 11월 형이 갑자기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니 내가 모시겠다고만 했죠. 그리고 그 후로 우리는 어머니를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찾아가면 형이 막았어요. 어머니가 피곤해 하신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다. 매번 같은 핑계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제가 형한테 보낸 카톡입니다. 화면에 카카오톡 대화가 떴습니다. 2019년 2월 10일. 김태수 형, 이번 주말에 어머니 뵈러 가도 될까? 김준호 어머니 많이 피곤해 하셔. 다음에 와. 2019년 2월 19일. 김태수 형, 오늘은 어때? 어머니 생신 선물 드리고 싶어. 김준호 오늘도 컨디션 안 좋으셔. 나중에 연락할게. 2019년 3월 5일. 김태수 형, 벌써 한 달째야. 제발 어머니 좀 뵙게 해줘. 김준호, 야, 내가 지금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네가 뭔데 따져? 대화 내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법정에 있던 방청객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어머니를 뵙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삼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못 나눴습니다. 형 때문에. 장남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의 주관적 감정일 뿐 객관적 사실이 아닙니다. 기각합니다. 증인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의 판단. 이제 장남 차례였습니다. 장남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그렇다면 왜 2018년 이전에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않으셨습니까? 네, 증인의 통화 기록을 보면 2017년 한 해 동안 어머니와 통화한 기록이 총 6번입니다. 맞습니까? 그건 그리고 어머니 생신날도 2번이나 빠지셨죠? 제가 출장이 출장? 증인은 자영업자시잖아요. 본인 스케줄 조정 가능했을 텐데요. 삼남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인, 솔직히 말씀하시죠.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는 안 찾아뵙다가 유산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효자 행세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더 질문 없습니다. 장남의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삼남은 창백한 얼굴로 증인석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증인은 막내딸 김지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점점 궁금해지시죠? 계속 보세요. 진실은 이제부터입니다. 차남과 삼남의 증언이 끝나자 이제 장남이 직접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 왜 어머니께서 당신에게 70%의 재산을 남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남의 변호사 질문. 김준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가 우리 가문의 재산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995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작은 부동산 하나만 남기셨습니다. 강남에 있는 낡은 상가 건물 하나였죠. 당시 시가로 약 5억 원 정도. 장남이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어머니를 설득해서 그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IT 유통업이었죠. 그래서요? 처음 5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집에도 거의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초반 IT 붐이 일면서 사업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은 숫자를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연매출 50억 달성. 2010년 연매출 200억. 2015년 연매출 500억. 그리고 그 돈으로 어머니 명의로 강남 아파트 3채를 구입했습니다. 상가 건물도 하나 더 매입했습니다. 모두 제가 번 돈으로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피고께서는 어머니의 재산이 사실상 당신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든 재산입니다. 다만 세금 문제와 명의 관리를 위해 어머니 명의로 해뒀을 뿐이죠. 그렇다면 다른 형제분들은 뭘 하셨습니까? 장남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수는 차남은 IMF 때 사업 실패하고 제게 3억을 빌려갔습니다. 아직도 못 갚았고요. 태수, 삼남은 평생 자영업 전전하면서 번듯한 직장 한 번 못 잡았습니다. 어머니께 손 벌리기 바빴죠. 막내 지은이는 결혼하면서 어머니께 전세자금 2억 받아갔습니다. 그것도 제 회사 돈에서 나간 겁니다. 장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 나눠달라고요?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원고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피고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본인 명의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세금 문제도 있었고 어머니께서 재산 관리를 원하셔서. 세금 회피를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 증거자료 3번을 보시죠. 2010년 어머니께서 손수 작성하신 가계부입니다. 화면에 어머니의 필적이 나타났습니다. 2010년 8월 가계부. 준호 회사 지원 5천만 원 상가 임대료 수입에서 준호 아파트 구입 보조 3억 원 정기예금 해지. 어머니께서도 재산 형성에 기여하신 것 아닙니까? 그건 일부는 맞지만. 일부요. 피고의 사업 초기 자본금 10억 중 7억이 어머니 재산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피고 혼자 만든 재산입니까? 장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더 질문하겠습니다. 피고는 2018년 어머니를 본인 집으로 모시면서 다른 형제들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했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조용히 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것뿐입니까? 혹시 유언장 받으실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어머니를 모신 지 4개월 만에 유언장이 작성됐습니다. 우연일까요? 장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원고 측 변호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제출한 건 어머니의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보시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어머니를 병원에 가장 많이 모셔간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 병원 동행 기록. 차남 김민수 47회, 삼남 김태수 39회, 막내 김지은 52회, 장남 김준호 12회. 장남이 가장 적습니다. 피고는 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어머니 병원 진료조차 거의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니의 통장 내역입니다. 2016년 월별 지출 내역. 매월 15일 차남 계좌로 50만원 이체 생활비 보조. 매월 20일 삼남 계좌로 30만원 이체 간병 사례금. 매월 25일 막내 계좌로 40만원 이체 병원 동행 사례. 어머니께서는 본인을 돌봐준 자녀들에게 소액이나마 감사의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남에게는 수억 단위로 보내셨죠. 이건 사업 지원금이었습니다. 장남이 소리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고는 돈을 받는 사람이었고 다른 형제들은 실제로 어머니를 돌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남 김민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말씀하시죠. 어머니를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저는 2015년 어머니가 당뇨 진단 받으신 후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차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셨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계속 혼자. 그래서 제가 자주 찾아뵙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둘째잖아요. 형은 바쁘다고 했고. 그럼 제가 해야죠. 어머니인데. 차남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2017년 어머니가 넘어져서 발목 골절 되셨을 때도 3개월 동안 매일 병원 모셔다 드린 건 저였습니다. 형한테 연락했는데 회사 일 바쁘니까 네가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까? 2018년 초 어머니가 치매 진단 받으셨을 때 저는 일주일 내내 울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차남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한테 전화했습니다. 형, 어머니 치매래. 우리 이제 어떡하지?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그럼 요양원 알아봐. 나는 바빠. 그게 전부였습니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양원 대신 제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형이 돈은 많이 버셨지만 어머니한테 시간 쓸 생각은 없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왜 못 모셨습니까? 형이 막았습니다. 차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018년 11월 갑자기 형이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내가 이제 모실게. 네 형편도 어려운 거 아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시더군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당연히 이상했죠. 30년 동안 어머니 병원 한 번 제대로 안 모셔가던 사람이 갑자기 모시겠다고 하니까.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형도 이제 정신 차렸구나. 어머니 마지막 모습이라도 제대로 보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차남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거죠. 유 원장, 막내 김지은이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47세 두 아이의 엄마.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증인 어머니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저는 어머니의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빠들은 저를 무시했어요. 여자는 공부 안 해도 돼. 여자는 시집이나 잘 가면 돼. 평생 그런 소리만 들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만이 저를 사람 취급해 주셨어요. 김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대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 큰 오빠는 돈 아깝다고 했어요. 둘째 오빠도 셋째 오빠도 다 반대했죠. 그런데 어머니만 지은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엄마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덕분에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평생 감사했어요. 2010년 이후로 저는 매주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서 어머니 외로우시지 않게.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 어머니와 손녀, 손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 식사하는 모습, 공원 산책하는 모습,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는 모습. 이게 제가 어머니와 보낸 시간들입니다. 법정의 사람들이 사진을 보며 숙연해졌습니다. 그런데 큰 오빠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김지은이 오빠를 돌아봤습니다. 지은아, 어머니한테 얼마 받아갈 생각이야? 너도 오빠들처럼 돈 타낼 생각이지? 아니, 난 그런 의미로. 장남이 변명하려 했지만 재판장이 제지했습니다. 2018년 어머니가 치매 진단 받으셨을 때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제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실까봐. 그래서 매일 병원 갔습니다. 어머니 손잡고 얘기하고 추억 얘기하면서 기억 붙잡아 드리려고. 그런데 2018년 11월 어느 날 큰오빠가 어머니를 데려갔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은아, 네 형편도 어려운 거 아는데 어머니 모시는 거 부담되지? 내가 이제 모실게. 신경 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김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 5개월 동안 저는 어머니를 딱 3번 봤습니다. 큰오빠가 허락한 날만요. 그리고 2019년 4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도 못 갔습니다. 큰오빠가 이미 돌아가셨으니 와봤자 소용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임종도 못 지켰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머니 재산의 70%를 가져간다고요? 어머니를 5개월 동안 혼자 가둬두고 우리 못 보게 막고 유언장 받아낸 사람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방청석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장남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어디에? 이제 결정적 증거가 나옵니다.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 차남의 변호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새로 발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인 박영숙 여사의 일기장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고인께서 생전에 거주하시던 아파트 창고에서 발견했습니다. 피고가 어머니를 모셔간 후 비어있던 그 집을. 차남이 일어나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생전에 내 물건들은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이 집을 처분하려 할 때 제가 말렸고 어머니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낡은 노트 10여 권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23년간의 기록. 재판장이 몇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0년 3월 12일자를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일기. 준호가 또 돈을 달라고 한다. 사업 확장 자금이 필요하다며 5천만 원을 요구했다. 나는 망설였다. 이미 작년에 3억을 줬는데, 하지만 큰아들이니까 사업 잘 되면 나중에 가족 모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다만 걱정되는 건 준호가 동생들을 너무 무시한다는 것이다. 어제도 민수한테 너는 실패자라고 했다. 가슴이 아팠다. 재판장이 다음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2015년 7월 8일자. 어머니의 일기. 오늘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다. 무섭다. 민수가 옆에서 내 손을 잡아줬다. 준호한테 전화했더니 병원비 필요하면 말해라고만 하더라. 돈 얘기만 한다. 내 건강을 걱정하는 말은 없었다. 태수는 매주 반찬을 가져다 준다. 지은이는 손주들 데리고 온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 2017년 11월 20일자. 어머니의 일기. 오늘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다. 민수가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석 달 동안 깁스를 해야 한다고 한다. 준호한테 연락했더니 요양보호사 알아볼까? 라고 한다. 아들이 와서 돌봐주면 안 되나? 민수가 3개월 동안 매일 와서 도와줬다. 목욕도 시켜주고 식사도 챙겨주고. 고맙다. 미안하다. 그리고 마지막. 2018년 10월 3일자. 어머니의 일기. 요즘 기억력이 자꾸 나빠진다. 어제 먹은 음식도 기억이 안 난다. 무섭다. 병원에서 치매 초기라고 한다. 민수가 병원에서 울었다. 나 때문에? 준호한테 얘기했더니 요양원 알아봐야겠다고 한다. 요양원? 나는 아직 혼자 생활할 수 있는데? 아이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짐이 돼서. 재판장이 일기를 덮었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피고 들으셨습니까? 장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당신이 돈만 챙기고 가족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유언장에는 당신에게 70%를 남기셨을까요? 혹시 어머니가 정말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해서 그렇게 쓰신 건 아닙니까? 원고 측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 아닙니다. 장남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사업을 키운 걸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일기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준호가 대단하다, 준호 덕분에 부자가 됐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다른 자녀들에 대한 고마움만 적으셨습니다. 장남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일기는 주관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일기는 고인의 진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유언 당시 의사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재판장의 판단. 그리고 한 가지 더. 2018년 11월 15일 이후 어머니는 일기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피고가 어머니를 모셔간 날입니다. 2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쓰시던 일기를 왜 갑자기 중단하셨을까요? 혹시 못 쓰게 하신 건 아닙니까? 장남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법정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뭐라고? 장남이 중얼거렸습니다. 고인 박영숙 여사의 유언은 유언 당시 의사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의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유언의 효력을 일부 무효로 하고 민법상 법정 상속분에 따라 다시 분배하도록 한다. 새로운 분배. 장남 김준호 25% 약 26억 원. 차남 김민수 25% 약 26억 원. 삼남 김태수 25% 약 26억 원. 막내 김지은 25% 약 26억 원. 균등 분배. 차남과 삼남, 막내는 서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장남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72억에서 26억으로.
46억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 차남이 장남에게 다가갔습니다. 형, 말 걸지 마. 형, 우리 이제 화해하고 살면 안 돼? 어머니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화해? 장남이 비웃었습니다. 너희가 내 인생 30년을 부정했는데 내가 죽어라 이래서 만든 재산을 빼앗아 갔는데 형, 그건 어머니 재산이었어. 형 거 아니야. 닥쳐. 장남이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평생 어머니한테 빌붙어 살았잖아. 나는 어머니를 부자로 만들었어. 형, 어머니는 돈보다 사랑을 원하셨어. 형이 그걸 몰랐던 거야. 내가 뭘 몰랐다고? 장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어머니 사랑했어. 하지만 난 방법을 몰랐어. 돈밖에 줄 게 없었어.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남남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렇게 사남매는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남은 항소했습니다. 2021년 2심 재판. 장남은 더욱 강력한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회사 지분 30%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이건 제가 드린 겁니다. 회사 가치 200억의 30% 60억입니다. 따라서 총 재산은 103억이 아니라 163억입니다. 그리고 그중 60억은 사실상 제 재산입니다. 새로운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2심 재판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2심 판결 1심 판결 일부 변경. 장남 35%약 57억 원. 차남 21.6%약 35억 원. 삼남 21.6%약 35억 원. 막내 21.6%약 35억 원. 장남의 기여도를 일부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 이지훈 가명의 인터뷰. 이 사건은 한국 상속 분쟁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첫째, 생전의 재산 분배 계획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자녀들 간 기여도 차이가 컸습니다. 셋째, 치매 등 질병으로 인한 의사능력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 반드시 분쟁이 발생합니다. 통계를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상속 소송 건수 약 8,700건, 이중 가족 간 소송 약 6,200건 71%, 평균 소송 기간 3.2년, 평균 비용 1억 2천만 원. 특히 상속 재산이 50억 이상인 경우 분쟁 가능성이 90%를 넘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호사는 몇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첫째,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되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둘째,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이유를 설명하세요. 셋째, 영상으로 유언 과정을 기록하세요. 넷째, 공증은 필수입니다. 다섯째, 불평등 분배를 하실 거라면 그 이유를 명확히 남기세요. 이 사건에서 어머니는 유언장만 남기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죠. 만약 어머니가 영상으로 준호가 사업으로 우리 가문을 일으켰다. 그래서 많이 주고 싶다고 설명하셨다면 소송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2025년 현재 사남매의 근황을 추적했습니다. 장남 김준호 60세. 대법원 최종 판결 후 재산을 받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커졌지만 가족은 없습니다. 그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명절에도 혼자. 후회하십니까? 매일 후회합니다. 그는 어머니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돈으로 효도하려 했던 게 잘못이었나 봅니다. 어머니는 제 시간을 원하셨던 건데 동생들과 화해는 안 하십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법정에서 서로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차남 김민수 58세. 재산을 받았지만 그 역시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을 용서할 수 없어요. 어머니 마지막 5개월을 우리한테서 빼앗았잖아요. 하지만 후회되는 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걸? 형이랑 싸우지 말고 어머니만 생각할걸? 삼남 김태수 55세. 돈 받아서 뭐합니까? 가족 잃었는데. 그는 명절마다 어머니 산소를 찾습니다. 혼자. 형들이랑도 안 마주치려고 시간 맞춰서 가요. 얼굴 보기 싫어서. 막내 김지은 52세. 그녀는 재산을 받은 후 전액 기부했습니다. 이 돈으로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오빠들이랑 싸우면서 받은 돈이잖아요.
어머니가 가장 슬퍼하실 것 같았어요.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거.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5년간의 법정 싸움. 소송 비용만 사남매 합쳐 6억 원. 변호사 비용, 감정 비용, 시간. 하지만 진짜 잃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못하는 형제들. 손주들은 서로를 모릅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남매는 이제 남남입니다. 어머니 박영숙 여사의 산소. 아무도 함께 가지 않습니다. 각자 다른 날, 다른 시간에 혼자 갑니다. 어머니는 이걸 원하셨을까요? 100억의 유산이 남긴 건 파괴된 가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의 재산, 형제 간의 분배.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입니다. 법정에서 이긴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재산을 다 가져간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하세요. 돈으로 효도하려 하지 마세요. 시간으로, 관심으로, 진심으로 효도하세요. 그리고 형제들과 싸우지 마세요. 부모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게 자식들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